1904년 경상북도 문경. 이 마을 한 천민의 집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목을 맨 사람은 황씨 부인. 인근 양반집의 며느리였다. 그녀는 왜 동네 천민의 집에서 목을 매야 했던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경상북도 문경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조선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살 사건이야 당시에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었지만 죽은 황씨 부인이 양반가의 부녀자라는 점, 그리고 그녀가 목을 맨 곳이 천민의 집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겁니다. 천민의 집에서 목을 매야 했던 황씨 부인. 과연 그녀의 죽음 속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역사 스페셜. 오늘은 조선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건의 흔적을 쫓아 찾아간 곳은 서울대 규장각. 이곳에는 조선 후기 살인사건에 대한 기록인 거만이 600종, 2천여 권이 보관돼 있다. 살인사건의 접수부터 사건의 개요, 증인신문, 검시 결과 등 수사 내용 일체가 자세히 적혀 있다. 조선시대 그 변사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그 수령이 직접 수사를 하고 또 특히 시신을 직접 검사를 해서 사망 원인을 밝혀내고 그리고 진범이 살인사건인 경우 진범이 누구인지를 밝혀내고자 작성한 그 보고서입니다. 상급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거만은 여러 개의 문서가 합쳐진 것이다. 끝부분에 긴 문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시체의 상태, 상처 부위 등 검시 결과를 기록한 것이다. 이를 시장이라고 한다. 시장은 글과 그림을 총동원해 검시 결과를 밝혀놓은 일종의 검시 보고서다. 앞부분에 있는 사람 모양의 그림은 시형도라고 하는데 몸의 각 부위를 77개로 나누어 인체 모형도 위에 표시해 놓은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시신의 상태나 상처를 글로 기록한 것이 경목이다. 고발인을 비롯해 용의자, 증인 등 사건 관련자들의 명단도 기재된다.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인, 즉 사망 원인이다. 거만은 바로 이 사망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600종의 거만 가운데 황씨 부인의 기록도 남아있었다. 문경 군수가 사건 조사 후 경상 관찰사에게 보고한 이 거만은 한 고발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문경 관하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사건 이튿날 아침. 황씨 부인이 천민에게 겁탈당할 뻔한 뒤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내용이었다. 어찌 동네 쌍놈이 방가의 여성을 겁탈하려 할 수 있습니까? 천민의 양반집 부녀자 겁탈 시도. 그것은 충격적인 일이었다. 문경 군수 김영현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자살이나 살인 사건이 접수되면 즉각 수사에 나서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시신은 이미 가족들에 의해 집으로 옮겨진 상황. 황씨 부인은 나이 26세, 4살짜리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이 집의 며느리였다. 당시 변사 사건의 수사는 정해진 매뉴얼이 있었다. 검시관은 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했다. 일단 어떤 살인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제일 먼저 현장에 즉각 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누군지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증인들을 신문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그 검시를 하고, 이 검시에 관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피해자 신원 및 시신의 상태를 파악한 문경군수 김영현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인 신문을 시작했다. 죽은 이의 가족, 마을 어른들, 목격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첫 번째 증인은 신고자 최상보. 그는 시신을 보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권유로 신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한밤중에 발생했고 당시로선 워낙 민감한 내용이었으므로 제대로 된 증인을 찾기가 어려웠다. 남편 안재찬. 그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주목했다. 저가 목을 맨 곳은 보름 전 저희 집 안방에 숨어들어 제 처를 겁간하려 했던 상남 정이문이란 자의 집입니다. 보름 전 부인이 목을 맨 곳에 살던 천민 정이문이 황씨 부인을 겁탈하려 안방에 침입했는데 남편에게 들켜 도주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웬 놈이냐? 그날 이후 저는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밥을 입에 대지 않고 누차 죽으려고만 하였습니다. 가족들이 말리고 다 이루고 밤새 지켜보면서 지냈었는데, 죽어서라도 편안히 눈 감을 수 있도록 부디 이 원통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찬은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원흉으로 천민 정이문을 지목했다. 그러나 정이문의 일가족은 이미 모두 달아나버린 상태. 도주 중이던 그의 할아버지만이 체포돼 잡혀왔다. 사또, 젊은 부인이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 참으로 안 된 일입니다마는 제 손자놈이 그 부인을 겁간하려 했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는 강한 어조로 사건의 배경은 다른 데 있다고 말했다. 그 두 사람을 이미 5, 6년 전부터 각별한 정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것은 황씨 부인과 정이문이 오랜 시간 간통한 사이라는 뜻이었다. 간통이냐 겁탈이냐 엇갈리는 진술.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네 이놈!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 한 번 죽인 여인을 두 번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나 이 발언이 오히려 정이문의 죄를 더 키우는 꼴이 되자 정태극은 황급히 말을 바꾸었다. 정신마저 혼미하고 망령된 말만 짓거리고 있으니 제 입으로 한 말도 모르겠습니다. 사또,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사또. 아이고, 차라리. 문경 군수는 그를 감옥에